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햄프시드가 정말 화제예요. 마트에 가면 햄프시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슈퍼푸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약도 먹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식 궁합을 잘 따져봐야 해요. 오늘은 햄프시드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햄프시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햄프시드는 대마초의 씨앗인데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햄프시드는 환각 성분이 전혀 없는 안전한 식품이에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허가된 건강식품이고요. 작은 깨처럼 생겼는데 고소한 맛이 나서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이 작은 씨앗 속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우선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g당 단백질이 30g 넘게 들어있는데 이건 닭가슴살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고기를 많이 먹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햄프시드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우리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요. 햄프시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요. 보통 1:3 정도의 비율인데 이게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식이섬유도 정말 많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햄프시드를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도 가득해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좋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햄프시드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예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햄프시드 한두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요거트에 유산균과 햄프시드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우리 장에는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면 좋은 균을 늘려주고 햄프시드의 식이섬유는 이 균들의 먹이가 되어줘요. 게다가 햄프시드의 오메가3 지방산이 장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염증도 줄어들고요. 제 친구분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요거트에 햄프시드 넣어서 드셨대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더래요. 요거트에 꿀 조금 넣고 햄프시드 뿌리고 거기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 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두 번째 궁합 좋은 음식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햄프시드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햄프시드가 큰 역할을 해요.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E가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시금치 샐러드 만들 때 햄프시드 뿌려서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빈혈 증상이 오기 쉬운데 이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케일, 근대,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는 다 햄프시드와 궁합이 좋아요. 샐러드 만들어서 올리브유에 레몬즙 살짝 뿌리고 햄프시드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완벽해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아보카도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와 햄프시드는 정말 환상의 콤비예요. 둘 다 좋은 지방이 풍부한데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와 이용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햄프시드에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이 두 가지 좋은 지방이 만나면 우리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 반개 으깨서 토스트에 바르고 햄프시드 뿌려서 드시면 아침 식사로 완벽해요. 그리고 아보카도와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서로 시너지를 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우리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60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도 촉촉해져요. 네 번째 궁합 좋은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와 햄프시드로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햄프시드의 마그네슘과 만나면 근육 건강과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칼륨과 마그네슘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일하는 미네랄이에요. 칼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안정시키는데 이 둘이 조화롭게 작용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유지돼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런 음식 조합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바나나 하나에 우유나 두유 넣고 햄프시드 한 스푼 넣어서 믹서에 갈아 드세요. 운동 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좋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여기에 시나몬 가루 조금 넣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더 풍부해져요. 다섯 번째는 연어예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연어와 햄프시드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효과가 배가 돼요. 연어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가 들어있고 햄프시드에는 ALA라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뇌 건강, 심장 건강, 염증 감소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연어 구워서 드실 때 위에 햄프시드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배가 돼요.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서 충분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호두예요. 견과류와 햄프시드의 조합도 훌륭해요. 특히 호두는 햄프시드와 영양 성분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호두에도 오메가3가 많은데 햄프시드와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요. 이런 증상은 대부분 염증 때문인데 호두와 햄프시드를 꾸준히 드시면 염증 수치가 낮아져요. 하루에 호두 56알 정도, 햄프시드 1스푼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샐러드에 호두 부수어 넣고 햄프시드도 함께 뿌려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식으로 함께 드셔도 좋아요.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항암 채소로 유명하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브로콜리와 햄프시드를 함께 먹으면 해독 작용이 더 강해져요.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쌓여요.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으로도 생겨요. 이런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햄프시드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독소 배출이 훨씬 원활해져요.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에 볶고 마지막에 햄프시드 뿌려서 드세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색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귀리예요. 오트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리와 햄프시드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탁월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게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줘요. 햄프시드의 단백질과 지방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요. 아침에 귀리로 죽을 쑤시거나 오트밀 만드실 때 햄프시드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게다가 귀리와 햄프시드 모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선생님과 상의는 필수고요. 아홉 번째는 치아씨드예요. 요즘 슈퍼푸드로 인기 있는 치아씨드와 햄프시드도 좋은 궁합이에요. 둘 다 작은 씨앗이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면 살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치아씨드와 햄프시드를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푸딩처럼 만들어 드시면 간식 대용으로 좋아요. 칼로리는 낮은데 영양은 풍부하고 배부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는데 이게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요. 햄프시드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치아씨드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청소가 확실히 돼요. 속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열 번째는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와 햄프시드의 조합도 환상적이에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이게 햄프시드의 비타민이 오메가3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해요.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베리류 과일에 요거트 부어서 햄프시드 뿌려 드시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해요. 시력 보호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는 특히 기억력에 좋다고 하니까 자주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햄프시드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햄프시드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도 알아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칼슘 보충제예요.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은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에요. 피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햄프시드를 먹고 바로 칼슘제를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칼슘을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는 거예요. 햄프시드 먹고 최소 23시간은 지난 후에 칼슘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칼슘제 드시던 분이 햄프시드를 같이 먹다가 골밀도 검사에서 별 차이가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간 간격 없이 함께 드셨던 거예요. 영양제 먹는 시간을 조정하셨더니 그 다음 검사에서는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철분제예요. 철분제도 칼슘과 마찬가지로 햄프시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이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햄프시드 자체에도 철분이 들어있는데 보충제로 먹는 철분과는 흡수 경로가 달라요. 철분제를 드신다면 햄프시드와는 시간을 충분히 띄워서 드세요. 보통 식전에 철분제를 먹고 식사할 때 햄프시드를 먹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예요. 와파린 같은 혈전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햄프시드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항응고제 자체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약인데 여기에 햄프시드까지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햄프시드를 먹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소량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예요.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는 경우예요. 갑상선 약은 보통 아침에 공복에 드시죠? 이 약도 햄프시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돼요. 갑상선 약은 흡수가 까다로워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햄프시드가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이 시간 간격을 꼭 지키셔야 약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예요. 햄프시드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압약 드시면서 햄프시드를 드시고 싶으시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혈압을 자주 재면서 변화를 관찰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햄프시드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식은땀 나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햄프시드 드실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특히 처음 드실 때는 조심해야 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께 알려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해요. 일곱 번째는 커피와의 조합이에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햄프시드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햄프시드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더 부족해져요. 햄프시드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려는데 커피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면 아깝잖아요. 햄프시드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햄프시드 넣은 요거트 먹고 1시간 후에 커피 한 잔 하시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세요. 여덟 번째는 홍차나 녹차 같은 차 종류예요. 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철분과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햄프시드와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 식사 때 햄프시드를 먹었다면 차는 식후 1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흡수도 좋고 차도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술이에요. 술과 햄프시드는 정말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술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는데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지방을 처리하는 것도 간의 일이거든요.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이중 부담이 가요. 게다가 술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햄프시드에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술자리에서 햄프시드 들어간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술 마신 날은 햄프시드는 건너뛰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햄프시드를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가공육에는 보통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햄프시드에 좋은 영양소를 가공육의 해로운 성분과 함께 먹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햄프시드를 먹는 건데 가공육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11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케이크, 과자, 단 음료수 같은 거요. 햄프시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설탕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없어져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햄프시드가 아무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려고 해도 설탕의 위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데 햄프시드의 항염 효과도 무력화시켜 버려요. 건강을 위해서 햄프시드를 드신다면 단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의 천연 당분은 괜찮지만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12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햄프시드와 최악의 조합이에요. 탄산음료에는 설탕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인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햄프시드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려는데 탄산음료가 그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게다가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우리 나이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탄산음료는 정말 피해야 해요. 물이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갈증 날 때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물에 레몬 조각 넣어서 드시면 상쾌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13번째는 유제품과의 타이밍이에요. 이건 좀 미묘한데요. 유제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요거트가 좋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예요.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슘이 너무 많으면 햄프시드의 철분과 아연 흡수가 방해돼요. 요거트 정도의 양은 괜찮은데 우유를 한 컵 이상 마시면서 햄프시드를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햄프시드와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우유를 드신다면 점심때 햄프시드를 먹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14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예요. 빵, 국수, 파스타 같은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햄프시드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밀가루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햄프시드도 소화에 시간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함께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밀가루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햄프시드는 통곡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15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이나 볶음 요리 같은 기름진 음식과 햄프시드를 함께 많이 먹으면 지방 과다 섭취가 돼요. 햄프시드 자체에도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튀김까지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지방이 너무 많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져요. 좋은 지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햄프시드를 드실 때는 담백한 요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햄프시드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햄프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스푼까지 늘리시면 돼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런 건데 천천히 양을 늘리면 몸이 적응하면서 괜찮아져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먹어야 제 기능을 하거든요. 햄프시드는 빛과 열에 약해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해요. 개봉한 햄프시드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산패될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면 6개월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에 햄프시드를 넣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요거트에 넣어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도 좋아요. 운동 전후에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 스무디에 햄프시드 넣어서 운동 후에 드시면 정말 좋아요. 샐러드 드레싱에 햄프시드를 갈아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리브유, 레몬즙, 마늘, 햄프시드를 믹서에 갈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드레싱이 완성돼요. 이렇게 만든 드레싱은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빵을 구우실 때 반죽에 햄프시드를 넣는 것도 좋아요.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호밀빵이나 통밀빵에 햄프시드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직접 빵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찌개나 국에 마지막에 뿌려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밥을 지을 때 넣는 분들도 있어요. 밥 짓기 5분 전에 햄프시드를 넣으면 밥에 배어들어서 먹기 좋아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넣으면 영양면에서도 완벽해요. 김치나 나물에 무쳐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참깨 대신 햄프시드를 뿌리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에 햄프시드 뿌리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햄프시드는 건강식품이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변비가 좋아지는 건 빠르면 12주 만에 느낄 수 있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건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햄프시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단이 중요해요.
햄프시드를 먹으면서도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균형 잡힌 식단에 햄프시드를 더하는 거예요.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해지기 어려워요.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시고 햄프시드로 영양을 보충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수면도 충분히 취하셔야 해요.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활용돼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고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햄프시드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면서 햄프시드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햄프시드를 구매하실 때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원산지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국내산이나 믿을 수 있는 외국산을 선택하세요. 포장도 확인하세요. 투명한 용기보다는 차광 용기에 든 제품이 좋아요.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빨리 되거든요.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사서 먹어보세요. 맛이나 식감이 입에 맞는지 확인하고 몸에 잘 맞으면 그때 큰 용량을 사는 게 현명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햄프시드를 먹다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세요.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드물지만 햄프시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면 양을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게 안전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햄프시드가 안전한 식품이긴 하지만 임신과 수유 중에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햄프시드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2주 전부터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수술 후 회복되면 다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햄프시드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보면 햄프시드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단백질, 오메가3,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돼요. 요거트,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연어, 호두, 브로콜리, 귀리, 치아시드, 베리류 같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반면에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보충제, 항응고제나 혈압약 같은 약물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커피, 차, 술, 가공육, 단 음식과도 함께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햄프시드는 마법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분명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햄프시드를 활용하시고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햄프시드 한 스푼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